그러면 이제 마켓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안드로이드 폰에는 뭐 마켓 어플리케이션의 그 뭐 아이콘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있는 퀵서치 박스라고 하는 이제 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게 웹 검색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폰에 있는 자기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실 수 있고, 아니면 폰에 있는 뭐 폰북이나 아니면 애드레스 같은 경우도 같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자기가 어떤 정보들을 검색할지에 대해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 이후에 안드로이드 마켓 위젯이나 뭐 딥링크 같은 게 있는데 뭐 보통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들어가서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퀵서치 박스를 통해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 USB를 통해서 사이드 로딩이라고 하는 SD 카드에 설치해서 뭐 그 인스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뭐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용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마켓에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마켓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꼭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USB 통해서 내 애플리케이션 올려놓고 잘 동작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뭐 유료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어떤 그런 우려 사항들을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방지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건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인데 과연 예전에 J2ME 같은 자바 플랫폼에서의 그 프래그멘테이션 즉 편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 반대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사들하고 이제 그 파트너십 하면은 반대 얘기를 듣습니다.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거 더 많은 이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이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테스트, 이 컴패러블 테스트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단말을 출시되기 전에. 그래서 그 호환성을 다 맞춰야지만 이제 해당 단말에 대한 그 승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끼어 있는 거죠. 이제.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후에 안드로이드 어떤 정식 출시된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컴패러블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 사이트에 가면 예전에는 이제 그 저희 컴패러블리티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안 돼 있었는데요. 플로이어가 되면서 컴패러블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가시면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서브소스는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DD라고 하는 컴패러블리티 데피니션 다큐멘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단말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리퀘어먼트나 뭐 레코멘데이션 같은 거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뭐 국내 어떤 뭐 아니면 해외 단말 같은 경우 국내에 출시했을 때 뭐 단말 스펙에서 뭐 GPS는 빠져 있는데 이건 뭐 괜히 또 국내에서 나올 때는 뭐 GPS 빠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유저들 피드백 같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식으로 그 안드로이드 단말이라고 출시된 단말에서는 GPS나 뭐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센서 같은 거, 기본적인 센서리 같은 경우는 다 리퀘어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히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이해도가 더 높아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컴패러블리티 테스트 스위트라고 해서 이쪽에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폰에서 지원하는 API들을 다 체크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이제 CTS 어플리케이션을 다 해당 단말 출시하기 전에 돌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지만은 그 단말 출시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뭐 어떤 그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물론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은 굉장히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다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외나 뭐 전체적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하면 그럼 국내는 어떤가? 국내에서의 안드로이드의 어떤 위상이나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S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빅히트 모델을 이제 자리매김했었고요. 이제 작년 이제 말부터 이제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놀랍게도
한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빠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안드로이드로 봤을 때는 거의 두 번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 성장성은 굉장히 더 빠를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국내 금년도에 이제 뭐 SK텔레콤에서 아마 지금도 이미 거의 16, 17개 단말 정도를 출시하시고요. 아마 연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개 정도의 안드로이드 단말을 출시하실 것 같고, KT나 LG U+ 같은 경우도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한 30에서 한 40개 정도의 안드로이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내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확장을 굉장히 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나 사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국내 어떤 시장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기존 이제 삼성, LG, 그리고 펜텍,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텔레시스나 KT텍 같은 경우가 다 구글 그 GMS 서비스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켓에 다 탑재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다 안드로이드 단말은 다 마켓에 탑재해서 나가는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행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파트너십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요. 금년도에 SK텔레콤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단말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니가 이제 출시한 구글 TV에 대한 이제 출시를 발표를 했었고요. 구글 TV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이제 제공 안 하고 있지만 내년 초쯤 되면은 SDK를 구글 TV용 SDK를 이제 제공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구글 TV에도 안드로이드 마켓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거가 단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스마트 TV 쪽으로도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DK 자체가 지금의 안드로이드와 구글 TV가 물론 그 스크린 사이즈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개발하는 거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S가 미국에 출시가 됐을 때 어떤 특정 사업자의 한 개의 모델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4개의 사업자의 4개의 모델 다양한 어떤 폼팩터에서 한꺼번에 이제 단말을 출시하게 되고요. 이게 가능한 거 역시도 이제 안드로이드 OS의 어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미국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의 어떤 자리매김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간혹 이제 지금 이제 그 서울버스라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굉장히 특화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유저들의 피드백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물론 이제 굉장히 한글로 다는 댓글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지금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정말 좋다. 근데 한글로 영어로는 안 돼 있네. 좀 아쉽다. 좀 영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리퀘스트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맞춰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 누가 보겠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한국에서만 맞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는 실제적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유저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 각자 그 나라에 가서 시장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튜브 쪽에 파트너십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안드로이드 마켓에 굉장히 좀 흡사한 어떤 형태의 진입이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떤 좋은 컨텐츠나 아니면 유저들이 어떤 비디오 같은 걸 올리게 되고 그 비디오에 대해서 유저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한번 비디오 올리게 되면 그게 국내에서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주목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것 통해서 국내에 있는 이제 많은 어떤 가수들이나 아니면 음반 사회 같은 경우가
유튜브 통해서 이제 뭐 성공 사례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최근에 2PM이 이틀 만에 100만의 어떤 그 비디오 플레이백이 있었다. 아니면 21이 세 개의 비디오 합쳐서 1000만이 됐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과연 그런 100만이나 1000만이나 어떤 숫자가 나온 거는 국내에서 아무리 그 팬층이 강하고 많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10만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 나머지 90만이나 나머지 900만의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다 국내 그 외 밖에서 나오는 어떤 숫자라고 볼 수 있고 마켓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해당 나라에 직접 가지 않기.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어떤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유튜브 파트너십 하시는 분들은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뷰가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가수나 어떤 우리의 콘텐츠가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해당 나라에 직접 갈 필요도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이 과연 해외에 얼마큼 어필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나가셨을 때는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이 꼭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